이번 영상에서도 코 수술 시에 사용되는 종류의 장단점을 알아볼 텐데요. 무보형물은 정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도 있고요. 자가연골 혹은 진피 등을 포함해서 무보형물 코성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비대칭 유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재료들에 대해서 장단점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가늑연골이 있습니다. 장점은 자가 조직이니까 역시 안전하죠. 두 번째로는 튼튼합니다. 단단하다라는 표현도 비슷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앞선 비중격 연골보다는 당연히 양적인 면에서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단 자가늑연골 채취 시에 길이를 충분하게 채취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늑연골의 단점도 역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골화된 늑연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골화란 연골 자체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뼈처럼 단단해지면은 코 성형할 때, 코 수술할 때 사용하기가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익숙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가늑연골을 채취해가지고 이를 응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경력이나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다소 인식이 좋지 않아요. 즉, 자가늑연골은 휘잖아요. 어디서 이제 많은 설명을 들으셔가지고 워핑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연골 상태가 좋은 경우에만 수술 이후에 워핑, 즉 수술 후 휘어짐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죄송하지만 20대 환자분과 50대 환자분은 연골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0대 환자분은 워핑, 즉 휘어짐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가늑연골에 이어가지고 살짝 덧붙일 거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이스트 카틀리지, 즉 워핑에 대한 우려 때문에, 휘어짐 때문에 연골을 탄성을 없애가지고 잘게 부순 다음에 콧대 성형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샌드플란트라고 명명하고 있고, 이거는 의사마다, 병원마다 약간 다르게 변형시켜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든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게 다져가지고 하는 거는 기존부터 많이 소개되어 있던 수술 방법입니다. 다이스트 카틀리지, 즉 다이스 잘게 다져가지고 카틀리지, 연골을 잘게 다진 다음에 코 모양, 높이, 넓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측두근막 옆에서 막을 떼가지고 이 연골을 안에다 넣은 다음에 마치 보쌈, 상추쌈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코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굳이 막을 따로 채취를 하지 않고 연골 상태에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코 안에 넣게 되면은 그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두근막 혹은 다른 근막을 사용을 해가지고 굳이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해서 넣나요? 라고 하지만 이는 병원 의사마다 살짝 다른 방식대로 모양을 만들고 안쪽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사기를 사용하진 않지만 주사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밖에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안쪽으로 다시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진료와 상담에 따라 가지고 약간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샌드플란트라고 명명되는 마이크로 다이스트 카틀리지 수술 방법은 전혀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조금씩 변형되면서 그 수술법이 무보형물 코성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실리콘에 의한 혹은 고어텍스에 의한 이러한 보형물에 의한 염증 혹은 구축 반응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러한 수술 방법이고, 어쩔 수 없이 실리콘을 빼시는 분들에게 제 코가 낮아지면 어떡하죠? 무늬가 많아지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가 조직, 자가 연골로만 내 코 높이와 모양, 라인까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미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혼동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병원 혹은 같은 수술 방법을 사용하시는 여러 의사, 병원들을 방문해 주시면은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성형 시 사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비교해봤습니다. 거창하지만 의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다양한 재료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씩 새로운 것들도 생겨나고요. 오히려 없어지는 재료들도 있는데요. 단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재료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